여러분, 이 한 잔의 커피 안에 어느 정도의 커피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79커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현장에서 원두 세팅 교육을 하러 가거나 저희 원두를 사용하시는 카페에 원두 추출 레시피를 교육을 해드리거나 세팅을 해드리러 갔을 때 흔히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한 18g, 20g 정도의 원두를 갈아서 도징하고 사실 조금만 추출하잖아요. 1대2로 했을 경우에 해도 36g 정도, 40g 정도만 추출을 하고 퍽을 버리는데 그거를 아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좀 더 추출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은 성분이 더 많이 나와서 더 진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항상 그렇게 질문하시는 편이세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해서 18g, 20g, 21g을 도징을 하고 이제 커피 머신에다가 장착을 하고 추출 버튼을 누른 다음에 계속해서 추출을 할 때 그 추출하면 할수록 커피 성분이 많이 빠져나와서 커피가 진하게 되는 걸까요? 커피가 연하다라고 해서 도징을 한 에스프레소를 계속해서 많이 뽑아내기만 하면 한 잔의 커피, 아메리카노가 진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왕초보 시간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시는 많은 사장님들 어떻게 계속 뽑아내면 진해질까요? 2년 전에 저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79커피 로스터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다른 커피숍들의 커피를 많이 마셔봅니다. 특히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가맹점들도 많이 가보고 주변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봅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제가 한번 맛을 보기 위해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을 했고 잠시 기다렸죠. 커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주문해 놓고 좀 기다리면서 어떻게 추출하는지 추출하는 모습을 좀 보시죠. 그런데 가만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주문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그라인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지? 좀 이제 의문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요. 한 잔 컵에다가 핫워터 디스펜서에 물을 받으시는데 저울을 사용하셔서 물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량으로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커피 머신 트레이 위에 있는 샷글라스에 있는 커피를 저울로 물을 계량한 컵에다가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요, 다시 포토필터를 빼가지고 그라인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라인딩을 하시고 탬핑도 하셔서 추출 버튼을 누르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추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샷글라스를 다른 걸 기존 거를 빼고 다른 거를 계속해서 받으시더니 중간에 뺀 그 샷글라스에 담긴 에스프레소를 제가 먹을 컵에다가 부으시는 거였어요. 그 시간 동안에 나머지 에스프레소는 계속해서 추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커피는 맛이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맛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3모금, 웬만하면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한 3모금 먹고는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맛이 너무 없었습니다. 이런 착각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한 잔을 추출하는데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아메리카노를 만드니까요. 에스프레소를 한 잔을 추출하는데 버튼을 누르는 순간과 한 잔의 샷글라스에 다 나오는
에스프레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맛이 쫙 나온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중간에 끊어가지고 손님이 기다리시니까 앞에 것만 부어줘도 동일한 커피 맛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맛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추출 앞에 걸 하든 뒤에 걸 하든 중간에 끊어버리든 더 많이 하든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 혼자 마실 거다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받고 이제 손님한테 고객한테 이제 내어드리게 되는 그 한 잔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맛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아까 예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착각을 해가지고 아메리카노를 제조하게 되면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균일한 맛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부분, 연속적인 시간에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에스프레소의 맛이 달라진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아메리카노, 한 잔의 이 아메리카노 안에는 어느 정도의 커피 성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보통 커피숍에서 많이 쓰는, 요즘 카페에서 많이 쓰는 이런 13온즈 아메리카노 한 잔에 물이 대략 한 270, 300 요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 정도의 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받아서 붓게 되죠. 이 한 잔 아메리카노 안에 커피의 성분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도징한 이 포토필터 안에 들어있는 도징된 커피 성분, 18g이면 18g, 20g이면 20g의 커피 원두 안에서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럼 추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에스프레소 한 잔에 이 에스프레소에 담겨 있는 커피의 성분이 우리가 도징한 18g, 20g의 커피 원두에서 얼마나 뽑아져 나와서 여기 한 잔의 에스프레소가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분명히 이건 과학적으로 측정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한 잔의 아메리카노 안에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 성분은 약 1.2%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정량으로 추출되었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SCA 브링 차트에 보게 되면 드립 커피 같은 경우에는 맥스 농도가 1.8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율 같은 경우에 수율은 요거 관련된 건데 1.8 정도의 농도가 나온다고까지 X축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사실 잘 표기가 안 되어 있죠. 그만큼 한 잔의 아메리카노 안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실 때 1.15, 1.35, 일반적으로 한 1.2% 정도의 커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잔을 뽑아내는 이 도징한 원두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분은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30%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70%는 여전히 우리가 커피 퍽 버리는 거 있죠? 그 커피 퍽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추출을 하게 되면 더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성분은 우리가 아무리 추출을 하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성분은 이미 그 30% 안에서 다 추출이 되고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 바로 거의 물에 가까운 성분, 그리고 우리 커피 섬유질, 커피 세포벽을 긁어내고 나오는 그 성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너무 과다 추출하게 되면 약간 페이퍼리한 맛이 나요. 예, 그 맛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성분 이상의 것들을 막 긁어내듯이 추출을 하니까 이제 그런 성분들의 맛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추출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추출 버튼을 눌러가지고 뽑아낸다고 해서 농도가 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농도는 옅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용 성분이 추출되고 나면 뒷부분은 사실 거의 물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에스프레소가 더 연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추출을 하면서 이제 끊어 볼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한 30초 기준으로 했을 때 10초씩 끊어 가지고 구분해서 추출을 해 가지고 맛도 보고 우리가 실제로 농도계로 찍어 가지고 TDS를 측정해서 어떻게 농도가 달라지는지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보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만들어내는데 10초씩 끊어서 추출되는 것을 따로 담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세 잔을 10초씩 끊어서 추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관능 평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TDS를 한번 농도계로 TDS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 보시다시피 세 잔을 10초씩 끊어서 받아봤습니다. 따로따로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맛이 어떻게 다를지, 맛이 과연 같을지 아니면 맛이 과연 다른지, 저 혼자 먹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객관성이 좀 떨어질까요? 그래도 커피를 많이 먹어봤으니까 먹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같이 하시면 제일 좋긴 한데요. 좀 아쉽지만 제가 먼저 대표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제일 첫 번째 10초 정도 됐을 때 나왔던 에스프레소는 그야말로 엑기스 같습니다. 되게 진하게 느껴지고요. 신맛도 되게 농축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약간 짠맛 같은 느낌이 들어요. 커피 성분에 있어가지고 커피가 과소 추출되거나 과다하게 농도가 과다하게 추출됐을 때 오히려 혀를 자극해가지고 이게 신맛을 넘어서서 짠맛까지 느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왕초보 과정을 넘어서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건 제끼고요. 일단 되게 농축된 느낌, 아주 강한 느낌, 그리고 쓴맛도 되게 강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간에 추출된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얘는 밸런스가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느꼈던 되게 센 맛, 그런 맛은 잘 안 느껴지고요. 약간의 신맛과 함께 또 단맛도 느껴지고 뒤에 쓴맛도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농도감도 어느 정도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은 밸런스가 좀 있는, 하지만 농도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약간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조금 들어요. 마지막으로 20초부터 30초 사이에 추출된 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추출된 건 어떤 느낌이냐면 에스프레소를 먹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커피 맛이 나는 물을 먹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물에다가 커피 약간 탄 느낌? 이런 느낌이 좀 강하네요. 역시나 앞부분이 되게 농도감이 있게 강하게 추출된 게 사실이고요. 가운데는 밸런스가 있지만 그래도 앞쪽에 이미 좀 진한 성분들이 빠져나와서 그런지 약간의 농도감은 조금 떨어집니다. 끝에 추출된 건 그야말로 그냥 물에다가 커피 약간 탄 거, 요 정도 맛이 나요. 여기서 뭐 향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추출된 게 어느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올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농도계를 가지고 직접 TDS, 농도를 한번 측정해 볼 건데요.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한 10초 정도까지 초반에 추출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가운데 부분 10초에서 한 20초 조금 넘어까지 추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20초 조금 넘어서부터 30초, 32초에 마무리된 건데요. 뒷부분에 제일 끝에 추출된 건데 순서에 따라서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면서 농도가 어떻게 과연 달라지는지 한번 실제로 기계를 가지고 측정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거 재볼게요. 네, 농도가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가 뜹니다.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농도가 너무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라는 수치가 뜹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에스프레소를 측정할 때는 이제 필터를 사용해서 크레마를 좀 걸러줘야 되지만 일단은 뭐 많은 분들께서 그런 걸 가지고 계시고 이러지 않으니까요. 그냥 리얼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24, 8.25, 8.24, 8.24 정도가 나왔습니다. 앞부분에 한 10초 정도까지 추출된 거는 하이라고 해서 이 레인지를 벗어나는,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의 농도까지가 나왔는데 확실히 중간 정도로 측정해서 끊어가지고 추출된 것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되고 측정 수치가 한 8.24 정도가 나왔네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에 제일 끝에 20초에서 30초 조금 넘어까지 추출된 게 어느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측정해 보겠습니다. 3.34, 3.36, 3.36, 3.36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중간에 추출된 거는 8% 정도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일 끝부분은 3%,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 10초 상간, 10초 정도의 시간에 따라서 추출 성분이 이렇게 2배 이하로 훅 떨어지는 것을 기계 측정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관능 평가로 맛을 보면서 느꼈던 게 실제로 수치적으로 기계적으로 측정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농도 차이가 난다는 걸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셨죠? 추출의 시간에 따라서 끊어가지고 에스프레소를 구분해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맛도 보고 TDS를 측정해 봤는데요.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추출을 오래 한다라고 해서 농도가 진해지고 또 맛이 더 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갈수록 농도가 옅어지는 거죠. 뒤쪽으로 가면 농도가 거의 물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농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없다라는 말은 좀 과장이긴 한데 우리가 과용 성분들이 거의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는 추출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잘된 추출은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들죠. 뭐 잘된 추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된 추출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나에게 내 취향에 가장 맞는 정도의 추출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우리 상권에 맞는, 내 매장이 있는 상권에 맞는, 고객층에 맞는 정도의 추출이 어느 정도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앞전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알맞은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맞는 원두, 그리고 내가 우리 매장이 속해 있는 상권의 고객층에 맞는 원두를 픽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 원두에 맞게끔 되어 있는 레시피대로 추출하는 것. 그 레시피가 바로 추출을 어떻게 해서 가장 맛있을 때 딱 끊을 것인가. 그게 바로 잘된 추출입니다.
내 입맛에서는 맛있는데 고객층에 맞는 타겟팅이 안 돼서 안 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오시는 고객님들의 취향이 어떤지, 내가 속해 있는 상권이 어떤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픽되고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로 조금 더 짧게 뽑아서 맛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뒤로 추출을 보내 가지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거는 원두를 픽하신 그 업체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쳐 주는 대로, 또 세팅을 도와주시는 대로, 또 알려주는 인포메이션, 정보대로 추출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에스프레소 추출에 있어 가지고 성분이 계속해서 추출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가용 성분의 어떤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더 많은 추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추출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혹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의점들을 또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 그래서 유익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